자, 2026년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하만전 스토어 네 번째 사전 인터뷰입니다. 스토어가 위탁 판매전이라서 저희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터뷰가 몰릴지 몰랐다가 고통받고 있는 정다빈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조진행자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팀이 많네요. 자, 한 팀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고듬이라고 하는 팀에서 나오신 지호 작가님, 수경 작가님, 그리고 뾰로롱이라는 팀에서 나오신 김목화 인덱스 작가님, 그리고 말복 작가님, 이예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먼저 쭉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죠. 그래도 경력직. 네, 녹음 짬밥이 좀 있는 뾰로롱 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본인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만화 작가이자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목화라고 합니다. 편집님 좀만 또 텐션을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편집장님이 오늘 아프십니다. 네. 오케이. 스트랩실 6개 드셨대요. 뭐라? 네. 스트랩실을 6개 드셨다고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김옥화 편집장님과 함께 이제 기획총괄로 일하고 있는 인덱스라고 합니다. 방금까지는 진행하고 있었는데 강등됐어요. 제가 강등시켰죠. 팀 이름이 뾰로롱인 거예요? 아니면 잡지 이름이 뾰로롱인 거예요? 둘 다 뾰로롱. 맞습니다. 맞습니다. 뾰로롱으로 어쩌다 지어진 이름이요? 제가 했는데요. 그게 있는 건 아니고 그 만화 전환 효과에서 그냥 뾰로롱하고 바뀔 때 그걸로 따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화의 시각적 이미지를 저희가 글잡지잖아요. 네. 텍스트적인 형식으로 전환해서 기록하는 그 전환성을 뾰로롱이라는 단어로 대표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잡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고듬 팀 이름이 파고듬인 거죠? 네. 네, 파고듬 팀에서 나오신 두 분 좀 본인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순서를 그렇게. 네. 저는 파고든 팀에서 만화 그리고 있는 수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같이 파고든 팀에서 만화 그리고 있는 지호입니다. 파고듬 팀은 총 몇 분이세요? 만화 활동을 하지 않고 가끔씩 오시는 분들까지 하면 7명, 6명쯤 되시는 것 생각보다 같아요. 많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만화 그리는 사람은? 6명. 거의 다 그리시네요. 네. 그렇구나.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경빈님? 네, 그분도 맞아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약간 그 수장이죠. 그래요, 경빈님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파고든 팀을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진 팀이에요? 그냥 아무나 하세요. 제가 우선 설명할게요. 이게 네. 지호님이 저보다 파고든 팀에 오래 있었어요. 그런 건데 예전에는 약간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안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그런 예술 모임이었다가 그 만화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좀 더 만화를 그리는 그런 모임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처음에는 원래 그러면 만화로 시작된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네, 맞아. 처음에는 아예 분류 없이 그냥 원래는 그렇게 경빈 씨가 이 사람 재밌겠다 싶은 사람들을 하나둘씩 모으면서 시작됐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경빈 씨가 만화에 푹 빠지게 돼서 모으고 만화 하시는 분들만 남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주제가 만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경빈님이 없는 사람 얘기 계속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경빈님이 원래 다른 분야도 일을 하셨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피아노. 이제 본인 필명이 제가 알기로는 프리키 경빈인가? 그런 건데 프리키라는 뜻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모았구나. 그랬다가 이제 본인이 취향이 만화로 바뀌면서 사람들을 숙청했군요. 숙청, 네, 네. 저희가 먹었죠. 네, 만화파가 그렇군요. 먹었습니다. 파고듬이란 팀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밴드의 그 앨범 이름 중에 파고듬이 있었대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단 하나도 만화랑 관련된 건 없군요. 시작은 원래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든 앞으로 잘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나와주신 두 분도 이행 작가님부터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와 핑크색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인예린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하만전에도 나오셨고 네, 맞아요. 올해도 이렇게 나와주시고 작년에 하만전 할 때도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작품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작품 얘기는 좀 더 물어보도록 하고요. 옆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한 말복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복 작가님은 그러면 인스타툰을 먼저 하시는 건가요? 네, 원래는 인스타툰 계속 그리다가 네. 최근에 이제 만화책을 만들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분이랑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근데 이 질문을 인덱스한테 드리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네?
하고 싶은 만화전을 아세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요? 네네.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네, 하고 싶은 내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지? 네, 하고 싶은 근데 인덱스 작가님은 하고 싶은 만화전에 2024년에도 나오셨고 2025년에도 팀으로 나오셨고 지금도 준비 중이시라고 저를 계속 저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뽑아주는 것도 아닌데. 네, 뽑아주세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팀이랑 다르게 이 뾰로롱이라고 하는 잡지는 네. 어쩌다가 시작된 그러니까 뾰로롱 잡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 잡지가 왜 시작되게 됐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뾰로롱의 시작은요. 네. 먼저 김목화 작가님에게 한 통의 DM이 오면서부터였습니다. 무슨 게임 같다. 그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네. 아무튼 목화 작가님이 그 전부터 독립만화 시장에 대한 아카이빙 잡지를 계속 이제 기획은 하신 상태였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작년 10월쯤에 하만전 하기 딱 그 직전인가 직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어요. 팀원을 모으고 있는데 기획팀원으로 인덱스 작가님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받았고 그때 이미 창간호에 대한 리스트업이 쫙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서도 저한테 같이 전달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완벽해 보이는 기획으로 혼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들어가서 대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제가 이제 폭주기관차처럼 공수표 같은 것도 많이 던지고 그 터무니없는 기획 같은 것도 해볼 예정인데 이제 사이드 B에 계신 정다빈 PD님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어달라. 현실성 제 있게 전문이죠. 만들어달라. 그런 식으로 요청을 드려서 제가 말리는 건 전문가입니다. 조인하겠습니다. 이러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는 아무래도 활동을 오래 했다 보니까 두 분을 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두 분을 만난 장소가 다르고 두 분이 그래서 제 세계관에서는 겹치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앉아서 카페에서 쿠키 먹고 있고 이런 거 인스타 스토리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쎄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둘이서 뭐 매거진을 만들겠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김목화 작가님한테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그거였던 거 같아요. 독립 만화에 대한 아카이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일단 첫 번째로 왜 없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전부터. 왜 존재하지 않지? 이 장에 대한 기록을 누군가 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플랜 A 안 하니까. 누가 만들어주기. 플랜 B 내가 만들기. 제가 사이드 B 시작했을 때랑 똑같은 생각이군요. 네.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지만 그냥 이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앉아서 먼지 같은 거 떠다니면 보면서 생각하다가 그럼 내가 해야겠다 이런 바이브로 시작하게 됐고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제가 걸려봐서 아는 난가병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카이빙 왜 필요하다는 건 좋아요. 그리고 뭐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네. 그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어쨌든 이 매거진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아카이빙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냥 아카이빙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19년도부터 독립만화 시장에서 약간 판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산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왔다 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계보가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되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생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이거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역사성이 있을까? 계보적으로. 네, 계보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이 현장을 담을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왜냐면 제가 난가병 중독자기 때문에 네. 제가 어쨌든 독립만화시에서 이런 거 시세 세팅을 하면서 저랑 같이 사이드비 운영하시는 이재민 만화평론가랑 저랑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둘이서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하니까 이 아카이빙 차원에 되는 일들도 또 우리야? 또 우리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둘 다 늙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일을 벌릴 수 없어라고 하고 있던 찰나에 뉴비가 나타난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겠어 이러길래 곧바로 모든 교수님들한테 제가 문자로 그 링크를 다 드리고 그건 몰랐어요. 멤버 써두셨군요. 그래서 다 돌리고 그 페이스북에도 다 올리고 왜냐면 각 대학교에
네. 저같이 이제 늙어가는 수많은 교수들이 누가 해줬으면 하면서 점점점 하고 앉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처럼 열정은 있었으나 이제 늙어서 몸이 못 움직이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제 나이만 돼도 그런데 그래서 누구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뾰로롱과 같은 잡지는 1년에 몇 권 나오는 거예요? 일단 개간지이기 때문에 그 계절별로 나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한국에 가을 없어졌잖아. 이거는 관념적으로 나옵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 4회나 네, 나온다는 연 4회가 거네요. 나올 예정입니다. 연 4회까지 하려면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뭐 따로 제작비를 수급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수익원에 대해서. 네, 저희가 지금 텀블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 개호마다 저희가 컨셉을 잡고 그 기획에 알맞는 필진과 그다음에 인터뷰들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들어가는 비용 등은 전부 텀블벅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지금은 예산이 짜여 있고요. 그래서 하만전을 포함해서 북페어 같은 데 나가거나 독립출판 서점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으로 계획이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사이드 네. B랑 그때도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최재훈 작가는 저희는 같은 입장이에요. 갖다 써라 우리. 갖다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누가 펀딩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제가 펀딩을 덥석 물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펀딩 해주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말복이고요. 네네. 왜 밑도 끝도 없는 저 잡지에 펀딩을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냥 들어갔는데 이제 독립 만화를 이제 또 글로 이제 하는 잡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재밌어 보였고 사실 보면서 그냥 딱히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네, 펀딩했습니다. 되게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순수한 분이시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말복 작가님 얘기를 좀 해보죠. 작가님 이번에 그 참여하실 때는 어떤 작품으로 참여를 하시게 됩니까? 이번에는 15cm라고 하는 작품으로 참여를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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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에 대해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이게 15cm는 원래는 제가 처음에 영감을 받았던 거는 그 집과 집 사이 간격이 15cm부터 된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게 무슨 말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벽간 간격이 15cm부터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건축할 때요? 네, 건축 벽간 간격이 그런 게 그렇다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요즘 고증가는 잘 맞진 않는데 그 순간에는 그거에 꽂혀서 이제 옛날에 이웃집들과 이렇게 교류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약간 좀 고립되었던 주인공을 누가 다정한 이웃이 다시 와서 꺼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려진 이야기입니다. 올해부터 아까 활동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2025년부터겠죠? 아무래도 2026년에 그러니까 요런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는 이제 일상툰으로 해서 인스타툰을 계속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24년 하만전에 이제 참관객으로 왔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고 이런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만화를 어떻게 그리고 있지 했는데 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나? 처음엔 그 생각에서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1년 정도를 거의 작업을 계속 하다가 작년 말에 이제 완성이 됐어요. 2025년 하만전을 안 오셨어요? 네, 작업하시느라 바쁘셨겠죠. 왜 안 왔어요? 감사합니다. 왜 안 왔는데 감사합니다라니. 네. 근데 완성 축하드립니다. 네. 2024년도에 오셨을 때 받았던 인상이랄까 그런 거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처음에 알게 된 거는 그 카인비 작가님이 제가 이제 팔로우하고 인스타툰을 보고 있었는데 네. 하만전이라는 걸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전이 뭐지? 근데 성수라서 좀 멀어가지고 하긴 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역에서 오셨으니까 네네. 네,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일단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약간 미로처럼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고생하셨구나. 여기가 폐 공장을 리빌딩한 데라서 좀 어렵긴 해요. 근데 그 미로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빼곡하고 약간 만화를 막 다들 파는 애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뭐지 약간 그때는 좀 약간 뭐지? 약간 이런 감정이 거의 주였던 것 같고 근데
좀 재밌어 보이고 좀 다양한 게 신기하고 그래서 그날 갑자기 막 돈을 막 쓰고 다 거기에 걸리는구나. 그러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부스 참여는 아니고 위탁 판매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 느끼셨던 감정이랑 좀 다른 형태의 스타일의 행사잖아요. 위탁 판매니까 작가님들이 안 오시니까. 물론 사러 와주실 거죠. 와주실 거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형태인데도 이 위탁 판매전에 신청하신 이유도 간단하게 좀 물어봐도 될까요? 형태가 다르긴 한데. 사실은 제가 부스 판매가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네. 계시다니까. 부스 판매가 좀 힘드신 분들이 왜 절 계시기 보면서 때문에. 말하세요? 여기 그럼 누굴 보고 얘기를 해? 샌드백이 여기밖에 없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부스 판매가 아직 무서워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렇게 위탁 판매도 또 가능하다고 하셔서 다행이다 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럼 인스타툰 그릴 때랑 다르게 이제 요런 행사에 참여해 보고 싶어서 이제 출판 만화 형태로 요번에 작업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내린 작가님은 작년에도 하만전 나오셨는데 이제 나오고 나서는 이제 소감을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제 첫 번째 질문은 딴 거 아니고 당연히 많이 파셨어요? 저는 만족합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은 사실 제대로 된 만화 행사에 처음으로 나와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인지도라든가 그런 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현장에 와가지고 제 만화책을 즉석에서 읽어봐 주시고 마음에 든다면서 구매해 가시거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해 가시거나 저에게 이 책은 요런 거는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된 건가요?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물어봐 주신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였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제 같은 질문인데 이거 부스 판매 행사가 아니고 그냥 위탁 판매전인데 요번에도 이렇게 신청하신 이유가 일단 하만전이라는 행사를 경험해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좋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전에서 이제 스토어를 한다, 위탁 판매를 한다. 했는데 신청을 안 할 이유를 오히려 못 느꼈어요. 저는 그냥 하만전이라는 고마워요. 네네.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 판매여도 오히려 그게 디메리트라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위탁 판매를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냥 신청서 보자마자 그냥 바로 넣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해 주시는 작품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여행 갔다 올게요 라는 작업으로 이번에 참가를 하는데요. 네. 사실 2025 하만전에서도 같이 들고 나왔던 책 중 하나예요. 어디 있을 텐데, 네 어쨌든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당시에 처음으로 출간을 했던 책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두 번째로 판매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 자체는 이제 시리즈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행 갔다 올게요 라는 제목 그대로 제가 여행을 갔다가 오는 그런 여행담을 담고 있는 만화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제가 작년 여름에 혼자 다녀왔던 일본 삿포로 여행을 다루는 만화책이에요. 삿포로 맥주 네, 맞아요. 그것밖에 아는 게 없어. 네. 그래서 보통 겨울에 많이들 가시는데 전 네. 여름에 갔기 때문에 라벤더를 중점으로 두고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여행 브이로그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한번 만화책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그런 콘셉트로 한번 그려본 만화책입니다. 아 이번에 3권 원래 신청하셨는데 미안해요. 이게 2025년 가장 최근 작업만 된다고 하시는 거를 제가 네네네.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냈어요.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2024년 막 작품들도 다 떨궜어요. 내고 많이 냈는데 어쩔 수가 우리 처음부터 룰을 작년에 냈던 작년이나 올해 내는 것들만 하기로 해서 이렇게 자르게 됐거든요. 미안해요. 그래도 여행 갔다 올게요 했으니까 제가 잘 팔아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근데 작품은 뭐 다른 작품들도 그렇지만은 되게 귀여운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발상도 되게 독특한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다음 요번 하만전 아니더라도 다음 작업도 또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일단 여행 갔다 올게요. 이 삿포로 편 자체가 제가 상하편으로 나눠둔 상태예요. 그래서 상편을 먼저 그때 하만전 때 2025 하만전 때 들고 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스토어에서도 지금 상편을 판매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편이랑 이제 삿포로를 완결을 낸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뤄봐야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하만전 끝나자마자 네네. 작년 하만전 끝나고 유럽 여행을 한 달 정도 갔다 왔었어요. 그때 우리한테 택배 맡겨놓고 안 돌아온 게 유럽이요. 맞아요. 죄송해요. 하만전 때 택배가 하나 왔는데 이제 저희가 미스 캐치로 못 드렸거든. 근데 드리겠다고 하니까는 내가 지금 못 간다. 네, 그게 유럽을 갔다 오신 거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유럽에 가서 있었던 일들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고 재밌었던 것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다 만화로 그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유럽 외에도 당장 사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또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할 예정이에요. 유럽으로요? 아니요, 유럽은 아니고 이번엔 방콕으로 친구들이랑 오. 같이 한번 여행 갔다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행을 지금 취미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 혼자만의 추억으로 남겨두기엔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화로 만들어서 다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여행 갔다 올게요라는 시리즈를 계속 연재할 생각이 있습니다. 좋네요. 어쨌든 이제 아티스트시니까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물의 핑계로 여행도 갈 수 있고 계속 다녀도 되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위주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고듬 팀에서 냈던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꼬리 잡기 2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작품 낸 게. 그럼 1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1은 뭐 2024년도에 나왔나요? 네. 그래서 못 내셨구나. 알겠습니다. 이 파고듬에서 요번에 내시는 꼬리잡기 2라고 읽나요? 2라고 있나요, 평소에?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꼬리잡기 2호 정도로 네. 생각하면 되겠죠. 엔솔로지니까. 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꼬리 잡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만화로 끝말잇기를 하는 그런 컨셉인데요. 단편이 여러 개 있고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 도시에서 끝나면 다음 이야기가 도시에서 시작돼요. 오. 이 컨셉은 아사노 이니오의 이 멋진 세상이라는 단편집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약간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컨셉으로 그려진 만화입니다. 저희가 꼬리잡기 협동지를 만들 때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네. 저희 경빈 씨가 정말로 특색이 다양한 사람들로 이것저것 모아두셔서 이게 과연 통일이 될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예를 들어 주제를 영화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어떻게 그리는 방식에서 너무 제각각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나의 책으로 하나의 느낌으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사노 이니오의 이 멋진 세상, 빛의 거리 이런 걸 보면서 결국 책들이 책의 이름으로 하나의 주제로 묶이잖아요. 왜냐면 각각의 트랜지션이 받고 이어가고 결국 하나의 도시, 하나의 거리로 이걸 합쳐줬기 때문에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끝말잇기 하듯이 이어가면은 어쩌면 책의 주제까지는 아니어도 이미지가 하나로 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1권과 2권도 혹시 연결이 되나요? 네. 됩니다. 쭉 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어느 순간에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 혹은 사람에서 뭐 사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변주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봐야겠네요. 그럼 1권도 팔아야 되겠네? 네. 저희가 이런 느낌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를 들면은 남승현 작가의 자살클럽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게 3권이 2025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1, 2, 3권이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받았어요. 1권, 2권. 그러면 꼬리잡기 1도 봤죠 뭐. 즉석에서 이거 근데 이렇게 연결되는 거면 그러니까 아예 다른 딱 떨어지는 옴니버스인 줄 알았어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저희가 또 설명을 받았을 들으니까는. 텐데. 그럼 꼬리잡기는 1권도 누구랑 경빈님이랑 상의하면 되나요?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나오시는 어쨌든 2권을 주로 해서 설명을 준비를 하셨을 테니까 2권에 참여하는 작가님들 작품이 어느 작가님이 참여하시는지와 그 작품들이 어떤 내용인지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실물을 들고 오셨네요 또. 총 6명의 작가님이 참여를 하고요. 네. 해 작가님, 나가야해 작가님, 온 작가님, 지호 작가님, 그리고 저 포함해서 그리고 경빈 작가님 이렇게 6명이 참여를 하는 단편집입니다. 네, 작품들은 다 보셨나요? 본인들. 당연하죠. 네. 펼쳐봐도 되나요? 네네.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분인지. 첫 번째 작품은 산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작품이고 어떤 소녀가 산에서 작은 새싹을 구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작품이고 작가님이 약간 동화책 스타일로 작업한 그런 만화입니다. 그 다음 작품은 이제 도시에서 관으로 이어지는 두 여자의 약간 사랑 이야기인데 관이요? 네, 관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관? 죽음의 관? 네, 그래서 되게 어둡기도 하고 그런 작품입니다. 저희가 장소 고를 때도 약간 놀이하듯이 랜덤으로 하나씩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되게 재밌는 집단이네. 그 다음은 이제 관하고 공장. 핸드폰 세계로 들어가게 된 영혼의 이야기가 나오고 공장에서 영화 촬영장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지호 작가님 만화입니다. 이거는 좀 특이하게 작가님이 그 어학연수를 떠나 있었을 때 필리핀에서 그 열기 속에서 그리신 그런 작품이에요. 더운데 필리핀. 만화 그리기 전에 장소를 미리 정해놓고 합의해놓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장소를 여러 개 뽑아놓고 랜덤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아 이게 됐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인 채로. 랜덤이라는 게 좀 재밌네요. 네.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본 사람이 마감하기 전까지 다음 본 사람은 기다려야 되나? 아 그러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다 콘티 들어갑니다. 네. 공유하면서 대충 맞춰봐서 아마 작업 그렇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아 재밌겠다. 그리고, 네. 영화 촬영장에서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게 제가 그린 만화고 요거는 이제 어떤 애가 그 영화 촬영장에서 배우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배우가 되어야겠어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작품도 되게 재밌습니다. 요 작품은 주차장에서 세탁기로 이어지는 이야기이고 주인공이 고양이에요. 펠리세트를 위하여라는 제목이고 시작이 되게 재밌는데 이 세상은 망했어라고 어떤 고양이가 말을 하면서 펠리세트라는 우주에 있는 어떤 행성에 가서 그 행성을 고양이들의 별로 만들고 펠리세트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왜 망했다는 거예요? 아, 고양이 입장에서 인간이 지배하기 때문에 망했어라고.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는 반대 입장인 이야기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6작품 네. 볼 수 있는 만화고요. 파고듬은 그럼 1년에 몇 권 나오는 팀이에요? 지금 정확히 정해둔 건 없고 거의 1년에 한 개씩 나오는 느낌이긴 한데 네. 나중에는 좀 주기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왜요? 해요. 다들 만화에 미쳐가고 있나요? 저희가 원래는 시작할 땐 1년에 4권 혹은 진짜 잘하면 한 달에 한 권씩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좀 앞서서 1년에 4권 혹은 더하면 6권 이 정도로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다. 그건 네. 좀 6권은 좀 해보니까 저희가 네. 생각- 그걸로 좀 짧았었고. 돈을 벌어먹고 살아도 1년에 6권 너무 힘든데. 네. 그래서 아마 1년에 3권 올해로 일단 2권을 어떻게든 냈고 올해는 중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1년에 4권씩 이렇게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뾰로롱처럼 개간지로. 그럼 1년에 3권, 4권 이렇게 나올 거다. 네.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공수표. 지호님의 의견이고 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여러 권 내는 걸로. 좋습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4팀이네요. 4팀의 만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먼저 뾰로롱 팀한테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작품을 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되게 작품을 아카이빙하고 독립 만화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매거진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들의 눈에 가장 기대되는 작품은 뭘까? 굉장히 부담이 엄청 되네요. 2인 1조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명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 되죠. 한 명씩. 그러니까 하만전 스토어에 출품 예정인 작품들 중에서 저희가 기대 중인 작품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여기 이분들 갑자기 눈빛이 초롱초롱해졌는데. 네, 근데 왜냐면 이게 좀 이슈가 있는 게 아직 네. 그 홈페이지 사이트 빌드업이나 이런 게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시간 관계가. 맞아요. 요번에 좀 타이트해. 왜냐면 네네. 1월에 하고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서로 같이 그 위탁 판매될 작품들에 대해서 잘 못 봤어요. 못 본 상태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건 방송이니까 안 네. 봤지만 본 것처럼. 그러니까 작품보다는 이 작가의 신작을 기대한다든지 이 작가를 기대한다든지 그런 위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저는 인터뷰 1편에서 뾰로롱 기대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해요. 오늘 뾰로롱 그거 매거진 네. 가제본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네, 가제본. 샘플북입니다. 네. 샘플북 아직 불완전하지만 네. 어쨌든 네. 질문이 있으니까 대답을 먼저 드리자면 네네. 아카이빙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경향성이라는 거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한데 모아놓고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색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제가 루키즈를 이번 해부터 기획자로서 참여하기도 하니까 이런 생각이 올해 들어서 좀 더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한국이나 만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타일보다는 좀 더 해외적인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스타일의 그림체, 화풍 그리고 혹은 그런 이야기 경향성을 가지고 계신 작가님들의 책이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래서 꼭 제가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다. 아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인터뷰를 한 도구 작가님 책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분은 미애니 스타일이세요. 어드벤처 타임 혹은 뭐 언터테일 뭐 이런 8픽셀 그다음에 예전에 닌텐도 감성 그런 것들을 주로 그리시는 분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전에 했던 분들 중에서도 되게 아트북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시는 네.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 녹색마음 녹구였나? 그 책도 되게 게임적인 스타일인데 말하다 보니까 제가 게임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분 작품 2개 이번에 출간하시던데.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팀의 작품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목화 작가님, 편집장님, 김목화 편집장님. 제 얘기하는 뾰로롱과 무관하고요. 네. 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기대되는 작가분은 나인 작가님인데요. 이번에 갖고 참여하신 거는 아마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늑대인간 돌론은 원래 나와있던 것 같고 올해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인 작가님 다른 작품을 몇 개 봤는데 너무 취향이었나요? 약간 취향을 넘어서 이 사람은 뭔가 나중에 엄청난 걸 할 것 같다. 네, 그런 기대가 되고 그래서 그냥 이분을 꼽았습니다. 뾰로롱이 나중에 인터뷰할 목록에 있는 작가님인가요? 제가 말했잖아요. 뾰로롱과 무관. 전 처음 듣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 그리고 말복 작가님. 네. 작가님은 어떻게 기대되는 작품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 김필수 작가님의 동명이인이라는 작품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제가 작년에 그 한 워크숍에서 그 작가님 작품을 이제 봤는데요. 근데 네. 이제 초반에 이렇게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자꾸 대화에 못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막 여쭤봤어요. 이거 언제 판매하시냐고. 이제 그때는 이제 완성본이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목록에 보니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성본을. 네. 그러면은 행사장에 오시는 거죠? 오셔서 사시는 거죠? 아, 네, 그럼요.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내인 작가님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하만전 끝나고 직후에 해외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인터뷰 전까지 모든 분들의 인스타그램 아직 다 확인은 못 해봤어요. 네네네. 근데 이 사전 인터뷰 전에 이 같이 인터뷰하는 팀분들의 SNS 링크를 보내주셨었거든요. 이 안에서 나오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다가 사실 저는 말복 작가님 인스타툰을 보고서 너무너무 그림체도 취향이 있고 그리고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만화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왜요? 그 가장 최근에 올라온 만화 중에 약간 프리랜서라는 것은 약간 어떻게 정의되는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위로를 건네고 그러니까 용기를 주는 그런 만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만화를 통째로 보면서 와 정말 다정한 작가님이시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이번에 15cm라는 만화책을 내신다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인스타에서 본 거는 인스타툰이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만화책으로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셨을까? 어떻게 한 권의 만화책으로 그 다정한 분이 어떻게 만화를 그리셨을까?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만화책은 이제 아직 못 보셨지만 저는 보내주셔서 봤는데 이제 인스타툰이랑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좀 PR을 해주세요. 아,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감사하고요. 그 만화책은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인스타툰 할 때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봤는데 만화책도 한 장 한 장이지만 한 번에 보이는 양면이 있으니까. 네, 그게 다르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긴 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도 이제 만화책은 제가 이제 세계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좀 느낌이 많이 다르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도 오셔서 말복 작가님 책을 사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약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위탁 판매전이 아무래도 부스 준비할 때랑 좀 결이 다르다 보니까는 저희도 약간 조금은 가벼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잘 해서 캐셔들은 힘들겠지. 캐셔들은 힘들겠지만 이게 조금 가벼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2월쯤 되니까는 슬슬 가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본인 작품만 딱 보내놓고 이렇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인터뷰를 통해서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말복 작가님, 애인 작가님을 오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자, 그리고 파고든 팀의 지호 작가님, 수영 작가님, 지호 작가님부터 혹시 기대되는 작품이 있을까요? 저 일단 유리매기님의 고백대 작전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표류 만화 교실 때 수업 들을 때 같이 들으셨던 분인데 잠깐만요. 뭐라고요? 표류만화 교실. 거기도 표류만화 교실 출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네, 근데 그때 수업 때 내신 만화를 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만화다, 되게 좋은 만화다. 그래서 잘 만든 만화다 싶어서 이번에는 어떤 걸 그리셨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신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수경 작가님은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던 만화가 이미 언급이 됐어요. 같은 또 아니, 같은 수업이라서 아니나잖아요. 작가님. 여기도 근데 표류만화 교실 출신이에요. 네. 그렇다니까요. 오늘 인터뷰 그렇게 여기까지 돼요. 하겠습니다. 그 나인 작가님 작품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그 늑대인간 돌론을 작년 하만전에서 사서 봤는데 진짜 재밌고 약간 다크 판타지 풍이에요. 약간 미애니 느낌도 나고 정말 재밌어서 추천을 드리고 겹쳤기 때문에 한 분을 더 추천하자면 좋아요. 어차피 많이 팔게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니까. 네, 그렇죠. 그 효라는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 단편은 태양의 뒷면이라는 작품이고 이것도 봤어요. 이미 이분이 졸업 전시회를 할 때 봤고 그림체도 이쁘고 내용도 좋고 그림체가 이쁩니다. 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약간 동글동글하고 미형의 캐릭터가 나오는 그런 작품. 맞아, 이거 기억납니다. 네. 이제 얼굴 보니까 알겠다. 좋습니다. 다들 기대하시는 작품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에서 얘기를 나누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이제 파고든 팀도 점점 만화에 미쳐가는 것 같고 말복 작가님도 이제 제대로 이제 활동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저변을 넓혀 가시는 것 같고 이혜린 작가님은 이제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책 하나 나오는 거니까 나올 책이 많은 네. 걸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했네. 인덱스 작가님 뾰로롱 팀에서 어쨌든 디렉터로 같이 기획자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거 말고도 개인 작품도 하만전 스토어 출품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것도 2025년에도 제가 팀으로 하만전에 출품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위클리 티파티라고 해서 저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 TRPG를 하는데 그 TRPG의 형식을 좀 만화로 구현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기 꼬리잡기 팀처럼 저희도 팀의 일정한 규칙을 두고 각자의 단편들을 냈었던 만화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저분이 TRPG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네, 저 TR에 미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팀도 TRPG 컨셉으로 해서 작품을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왔고 저 말고도 아마 솔하 작가랑 링 작가랑 와우 작가가 같이 출품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팀이 아니고 다 개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엔솔로지가 아니고 단편이거든요. 근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저희가 그리는 단편 중에 여기는 이제 꼬리잡기 팀은 공간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각자의 단편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시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떠한 사건을 겪고 다시 흩어져서 각자의 서사에서 완결을 보는 그런 만화의 형식입니다. 반드시 그 6권을 다 사야 되나요? 에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저희가 엔솔로지로 묶었겠죠. 낙건으로 나온 이유가 있다. 컨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낙건으로 봐도 네네. 내용이 다 이해하고 재미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고든 팀이랑 뾰로롱 팀 그리고 인덱스 작가님 작품 그리고 말보 작가 이혜린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인원이 팀으로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는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내용도 네.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덧 마지막 순서가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서 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나 하고 싶은 만화전 스토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공개적으로 난 이 질문을 해보고 싶다. 공개적으로 아니면 하고 싶은 만화전도 상관없어요. 인덱스 불안한데. 전체. 저한테 야자 타임 주시는 건가요? 네, 어쨌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거는 저희끼리 파고듬에서 만화 출품 관련해서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네. 루키전에 냈던 작품으로 또 하만전에 또 낸다든지 네. 이러는 게 되는지 약간 그러면 되죠.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고 그 해에 나온 신작이니까 그 신작에 맞춰서 하죠. 근데 하고 싶은 만화전 10월에 행사가 할 때
제일 그 뭐랄까 저희가 기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심사 기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올해 신작이 있는가라는 건데 그 신작이 하만전에서 첫 공개인가는 엄청 중요하겠죠. 그 행사에 10월에서 첫 공개인가면 이제 제일 가산점. 가산점이 높겠죠. 근데 만약에 6월에 이미 공개를 했어. 그래도 냈어. 근데 작품이 좋아. 그리고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해, 이 팀이. 그러면은 전혀 문제 없죠. 정리하면은 출품은 가능한데 뭐 스토어, 루키즈 그리고 11월쯤에 하는 하만전 새 행사의 심사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각자 이제 개별 심사를 따로따로 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어디는 붙고 어디는 떨어질 수도 있고 다 붙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이왕이면 같이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떨어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아니고 맞아요. 부스 안에서 어떻게든 다 나오게 만들려고. 예를 들어서 뭐 인덱스 작가가 작년에 신청을 할 때 개인 부스도 신청하고 팀 부스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그럼 팀 부스 나와라 그냥. 그 자리는 다른 사람 주고 차라리. 예, 그러면 그러면 본인 작품도 다 나올 수 있고 다른 사람 작품도 다 나올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어떻게 떨어뜨리려고 혈안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든 기준을 맞으면 어떻게든 다 나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부스 수도 이제 사실 작년에 좀 많이 증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늘렸는데 제가 이 정도로 늘리지 말라고 잡돌이 한 10번 했는데도 그 숫자로 늘리자고 해서 저 원래 그렇게 부스 90개 늘렸어요.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잡소리가 어느 정도 됐네요. 그래도. 네,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미쳤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미쳤네. 60개까지 줄었었던 건데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만화전 관련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만화전 위탁 판매전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작품을 볼 텐데 그분들에게 여러분 작품을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 어쨌든 팔아서 또 다음 회지 낼 수 있는 제작비 버셔야 되고 이게 판 거 가지고 치킨도 하나 사 먹어야 되고 여행 가는데 뭐 이렇게 프리더치인가? 더치프리인가? 슈페이? HP요? 아니 그 면세점. 듀티프리. 듀티프리. 죄송합니다. 더치가 왜 나왔지? 하여튼 거기 가서 이제 뭐 물건 살 때 그래도 1, 2만 원이라도 보탬이 되려면은 이게 많이 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거진도 이제 뾰로롱도 오래 가기 위해서는 갑자기 삐약삐약 복수가. 그래서 이제 내 책을 사주실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분 나오셨기 때문에 근데 두 분 다 다른 얘기 하실 수 있는 얘기 있을 수 있으니까 팀이라고 해도 파고든 팀부터 수경님부터 이제 우리 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주저주저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마지막 PR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가 나온 상황인데 저희는 이거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 있고 매호마다 표지를 다르게 뽑으려고 해요. 도마뱀이 약간 아이덴티티인데 1권과 2권이 또 디자인이 다르고 같은 컨셉을 유지한 채로 계속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낼 거라서 소장 가치가 있다. 지금 사두는 게 나중에 돈이 덜 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서석 코믹스가 했던 말이군요. 네, 좋습니다. 시호님. 저희가 6명이 모이게 됐는데 정말 하나하나 다 색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뿌리도 다르고 진짜로 그냥 정말로 종이 다른 6명이 어떻게든 각자의 작품을 냈는데 이만큼 다양한 맛을 한 책에서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저희가 그러면서도 너무 난잡하지 않게 또 여러 개 준비를 했으니까 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 뾰로롱 팀의 김옥화 편집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간호로 끝나지 않는 그런 매거진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실천력 있는 매거진의 창간호를 그때 그 시절에 샀다. 초판을 샀다. 이거는 펀딩했다. 당신에게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사주세요. 강하게 나오시다가 제발 이렇게로 바뀌었네요. 네, 갑자기 고개를 수그리시네. 저도 같이 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덱스 작가님 뭐 본인 것도 설명해 주시고 뾰로롱도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모로 롱런하고 싶습니다. 기획자, 잡지의 기획자이기도 하고 개인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행사의 기획자이기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판이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카이빙을 하면서는 우리가 이 판에서 보아온 것들, 보고 느낀 것들 많은 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억되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만들어진 잡지고요. 개인 작업을 할 때에는 최근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만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공유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발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사랑받고 싶습니다. 네, 펀딩이 언제까지죠? 펀딩 1월 28일부터 시작했고요. 2월 21일에 끝납니다. 네. 그러면 이 방송 올라갈 때쯤에도 펀딩은 되고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말복 작가님. 네, 저 일단은 책을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선물처럼 우와. 포장을 다 한 권 한 권 하고 있어요. 이게 주인공이 사실 고립되었던 청년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물리적으로 고립되었던 경험은 잘 없거든요. 이제 성인이 된 이후로는 거의 항상 이제 일상생활을 하니까 근데 정서적으로 좀 고립되었던 경험을 담아서 만든 이야기라서 이제 주인공에게 찾아왔던 이유처럼 선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선물 같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 필요한 분들께 저요. 네, 근데 선물을 가져왔어요. 네, 필요한 분들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내인 작가님. 네. 혹시 다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네. 말투가 이게 좋아하시나요? 좋습니다. 대답할 수밖에 없게. 저도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삿포로 보통 다들 겨울에 가는데 이 인간은 왜 여름에 갔을까? 여름에 갔을 때 뭐 하고 있었을까? 왜 여름에 삿포로는 무엇이 매력일까? 그리고 일정은 어떻게 짰을까? 뭐 그런 소소한 팁 같은 것도 함께 담았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처음으로 일본 여행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국외에서 뭔가 언어도 우리나라와 다르고 나 혼자 모든 걸 다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사진도 남들에게 부탁해서 찍어달라는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혼자서 다녀왔는가.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를 감상하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이후에도 다른 국가들도 많이 그리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요번에 필리핀 가신다 그랬나요, 아까? 아니요. 이번에 가장 가는 거는 방콕이요. 방콕. 태국.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국도 갔다 오면 그것도 만화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 재밌습니다. 제가 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파고듬 팀의 수경님, 지호님, 그리고 뾰로롱 팀의 김목하 편집장님, 인덱스 작가님, 그리고 말복 작가님, 이내린 작가님 모시고 하고 싶은 만화전 스토어에 나오는 작품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저희 하고 싶은 만화전 스토어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입니다. 이틀 동안 하고 싶은 만화전 진행되는 장소 다들 아시죠? 서울 웹툰 아카데미 성수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을 하고요. 위탁 판매전입니다. 부스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위탁 판매로 책들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책을 보시고 나서 그 책을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니까요. 많이 와서 사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주시는 책만큼 작가님들이 또 그걸 가지고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또 이때 선물 사면은 그거 가지고 계약할 때 친구들한테 선물하기도 좋습니다. 이거 연령층에 맞는 홍보 맞나요? 그럼요. 많이 오세요. 아, 대학생분들 엄청 계시잖아요. 많아요. 개강이 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없다고 해도 많다고 해야 돼. 어떻게든 사게 만들어야지. 네, 근데 그래서. 직장 동료들한테도 돌리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의 인터뷰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는 날이 있겠죠. 네, 그럼요. 다들 만화 많이 그려주시고 그리실 때마다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